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금량입니다. 금량의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자 이슈를 한번 보시면 인터배터리 2025, 그쵸? 올해 또 인터배터리가 열리죠. 여기에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인터배터리는 3월 5일부터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인터배터리의 금량이 참여를 하는 요인이 나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2월 2일자 이슈를 한번 보시면 국내 기업과 미국, 사우디 공략에 같이 나서겠다. 즉 금량이 K배터리의 원팀을 짜겠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인터배터리에서 마케팅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그쵸? 자, 여기 협력 이슈가 있는 업체들과 서로 손을 잡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 그리고 사우디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여러 사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 기다려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인터배터리라는 중요한 이슈.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료나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미국과 사우디 이게 진짜 공략이 가능하냐? 실체가 있느냐? 자, 우리 시장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12월 달에 금량 미국의 나노텍과 원통형 배터리 2조 원대 유통 공급 중 첫 발주처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노텍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노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배터리입니다. 자, 이 배터리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핀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핀을 적용한 배터리는 화재 발생 위험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거를 누가 생산합니까? 대리 위탁 생산을 금량에게 맡긴 거죠. 즉 미국의 나노텍이라는 회사는 그래핀을 적용한 화재 위험이 없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설계를 담당을 하고 이걸 금량이 생산한다. 즉 금량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량이 미국과 걸프 지역 K배터리 진출 거점 기업 핵심 역할을 맡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사우디 GCC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실체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지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우디에 보시면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석유 및 석유화학 공기업입니다. 즉 사우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람코의 자회사가 GCC랩입니다. GCC랩. 이 GCC랩은 사우디 전력공사 즉 SEC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두 회사가 출자를 했고요. 아람코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자, 모회사인 아람코도 사우디 정부, 그리고 사우디 전력공사도 사우디 정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도 정부 겁니다. 즉 뭐냐면 금량이 GCC랩과 합작법인 설립을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사우디 정부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뭐냐면 금량은 사우디 정부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체가 없습니까? 실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손을 잡은 이유가 있죠. ESS4695 원통형 배터리 모듈 공급, 유지 보수 계약 및 합작법인입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에서 증가하는 고품질 배터리 팩 수요 대응, 고급 배터리 패키징 솔루션의 구축으로 ESS, UPS, EV, 전기차, 드론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요인이 있어요. 미래 친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사우디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석유라는 것은 유한하죠. 그렇죠? 언젠가 고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향후에 석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미래 친환경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량과 손을 잡았다.
자, 금량은 GCC 랩과 배터리 패키징, 제조 시설 설계, 건설, 완전 자동화 시설의 팩 공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하는 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걸프 지역에 진출한 정말 큰 이슈인데 아직 시장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즉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배터리 팩은 결국은 금양 자사에서 설립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죠. 한국 부산 기장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자 사우디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패키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노텍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미국 진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 자전거나 퀵보드를 충전하는 도중 아니면 충전을 끝내고 나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 제품이 모빌리티나 ESS, UPS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 분석이 많아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도 길거리 많이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퀵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네. 요거 해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화재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기차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덩치가 있고 두껍고 뭐 이런데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테크 에너지가 좀 주안점으로 둔 시장도 이 모빌리티 시장이 되겠습니다.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를 금양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설계는 아니죠. 그 어떤 네. 레시피대로 나노테크 에너지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준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규모는 규모는 지금 나노테크 에너지가 받은 수주 물량이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누구예요? 그 최종 고객. 고객사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사들은 끝까지 좀 비밀로 좀 가려져 있는데 주로 UPS, ESS,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네. 이 기업들한테 받은 물량이 3기가와트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3기가와트시면요, 이게 3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로 한 6만 대 정도 분량이에요. 네. 적지 않은 양입니다. 네. 그 양을 나노테크가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거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투자나 캐파나 노하우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3기가와트시 내외로 추정이 네. 되고 대수로는 3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한 6만 대 분량. 6만 대 분량. 기사에는 5만 대라고 쓰셨는데.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최소 5만 대 이상. 아 그렇군요. 예. 언제부터 만듭니까? 곧바로 생산을 시작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샘플을 해보겠죠. 2026년 1분기에는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 금양은 뭐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거 깔아야 되는 겁니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깔려 있죠? 지금 외부에 밝힌 거로는 지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자꾸 이제 뭐 4680이나 4695 이쪽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실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짓는 공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2170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시 정도 지금 내부에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먼저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셀 개발, 셀 양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 이야기할 때 선 주문 후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먼저 어딘가에서 주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원통형 배터리는 일종의 기성 배터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오래된 형태의 배터리여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B2C에 좀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노테크 에너지는 그들의 고객사로부터도 수주를 많이 받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3기가와트시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도 꽤 되겠는데. 금액으로도 수천억 주면 합니다.
그렇군요. 수천억 규모니까 뭐 그것보다 낮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을 금양이 금양이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래서 공시를 내고 싶어 했는데 네. 보통 공시 저는 뭐 잘 그 내부에 있는 뭐 거래소의 네.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보통 어떤 수주 공시할 때 네. 계약일이 그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2016년에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2026년 2026년에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양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들도 원래 2170은 했습니다. 원래 했어요. 2170은 했는데 지금 뭐 배터리 투자하고 뭐 이 부분은 테슬라가 만든다는 그 46 시리즈를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영상 내용을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노텍이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수주를 받은 물량을 금양이 대리 위탁 생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로 UPS, ESS, 전기 모빌리티용이고 특히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그래핀을 적용한 그런 배터리를 누가 생산합니까? 금양이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노텍이 총 수주받은 물량이 3기가 cc 정도 되고 이 물량이 금양이 대리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물량을 보면 300km 주행 가능 전기차 기준으로 6만 대 정도 물량이고 수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수천억 대 그렇죠? 물량이다. 이걸 누가 금양이 생산을 한다. 적지 않은 물량 금양이 1층 원택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금양은 1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는데 절대 문제점이 없고 2170 원택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납품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내년 1분기에 납품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생산 능력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납품이 된다. 그런데 공시를 왜 못했습니까? 아직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를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압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내려가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 이런 국면들은 언제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타날 수 있고 조금 더 견디고 힘내자. 결국은 재료를 하나하나씩 부각될 거고 금량의 가치를 알아보는 물량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